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와이프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카메라를 간만에 켜봤습니다. 일단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꽤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 많이 오르고 어제도 꽤 오르면서 대충 한 15% 이상이 이틀 상간에 오르게 되면서 제 포트폴리오 자체의 수익률도 이제 20%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한 14%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모르죠. 오늘 프리장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플러스 한 15% 선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수로는 플러스 700만 원 정도를 아이온큐 하나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었지 않나,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TQQQ랑 속슬, SOXL 걔네 둘이가 다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손실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혹은 손실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시드가 크고 좀 더 이르게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진짜 찐 바닥일 때는 좀 계좌가 보기 싫어서 그때는 진짜 안 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본 것은 마이너스 1억을 넘어갔을 때였었고, 마이너스 1억 2천까지 2, 3천까지는 떨어졌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아마 어플이 아닌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키움 글로벌이 되게 어플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PC로 보면 아마 계좌 수익률을 조회했을 때 그 마이너스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그 하한선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시드가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고, 그거를 잘 버텨내는 것에 더해서 꾸준히 이제 좀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고, 실제로 1억 이상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서 추매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포트폴리오의 회복을 조금 더 앞당겨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락장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이성의 끈이 하나가 있고, 그 근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많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그 투자의 대가들의 말씀과 그 책들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얘기들이 일치한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졌었을 때도 이때가 기회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직감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그 판단에 의해서 두려움을 그나마 덜 가질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장의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나중에
좀 더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클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폭락장에서 또 담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코로나의 폭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거뒀었기 때문에 폭락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을 예측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속성을 인지를 하고, 이게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장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행동으로 결국에는 이어갔고,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었고, 또 한 번의 경험, 중요한 경험은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게 된 장은 또 하락도 가파르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최근 코로나 전후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고, 뭐 인플레이션 압박, 요런 러시아 전쟁 이런 부분들이 그 하락의 폭을 굉장히 키웠을 때, 그때에도 결국에는 추매를 했고,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방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는 자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번 회복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번에도 대가들의 그런 말씀들, 뭐 매스컴에 가끔씩 나오는 사람들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고, 특히 버핏과 캠피셔, 그리고 책도 계속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것도 읽고요. 그리고 예전에 남겨져 있던 영상도 봤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번 이후에는 대상승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캠피셔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캠피셔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폭락장에서부터의 지금까지의 회복은 대상승장의 초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의 말을 듣고 21년을 굉장히 많이 벌고 22년에 그 수익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마이너스 1억 2천까지 갔었던 저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 수준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 의견에 이번에도 사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최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조정 없이 올라오다시피 한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그래도 한 3개월치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많이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이 살짝은 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TQQQ나 SOXL을 보면은 좀 그 간극이, 그 조정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되면서 이제 와닿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간극이 좀 커요.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조정에는 파월의 입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이 계속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지표나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실업률도 계속 견조하게 지켜져 왔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가 이번에 안에는 또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좀 망상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상을 그 파월이 딱 깨버리면서 그 이후로 좀 피로감에 여태까지 올랐던 그 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그 국면입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전 바로 직전 고점을. 근데 어쨌든 그것조차 단기적인 걸로 본다면 시장은 이런 조정들을 중간중간에 겪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제 정말 그냥 개인의 예상이니까 절대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시고, 저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상태이고 전 재산을 다 넣고 있는 상태고 제 계좌 수익률은 제 채널 쇼츠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심과 무슨 헛소리 개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정도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영상 이 모든 제 발언들은 다 저의 개인적인 기록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제 자식, 제